강성호는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정육점 문을 열었다. 읍내에서 유일한 정육점이었지만 손님이 많다고 할 수는 없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가버렸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노인들조차 고기보다는 된장과 채소를 더 찾았다. 그런 읍내에서 단 하나 매일 고기를 사가는 손님이 있었다. 그것도 무려 15kg이나. 그 손님은 바로 79세의 할머니 오정순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말수가 적고 늘 같은 체크무늬 외투를 입고 왔다. 검은 천으로 된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는 소고기 15kg 주슈라고만 한마디 했다. 그리고 계산한 뒤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처음에는 고기 장사를 하는 사장으로서 그냥 감사했다. 이 작은 읍내에서 이만큼 고기를 꾸준히 사주는 손님은 없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장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아니, 혼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매일 15kg를 다 먹는다고? 그러던 어느 날 강성호는 결국 입 밖으로 꺼냈다. 할머니, 이거 매일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쓰는겨?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잠시 사장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미소도 없이 그냥 돈만 건네고 나가버렸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표정함과 어쩌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그날 이후부터 사장은 할머니가 올 때마다 주시하게 됐다. 그리고 사장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이 고기가 범죄에 쓰이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팔아넘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이상한 종교나 의식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결국 사장은 견디지 못하고 파출소로 향했다. 신일 정육점에서의 의심 완성.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박민재 순경은 사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매일 소고기 15kg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 예. 나도 처음에는 그냥 단골이라 좋았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해서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셨나요? 얘기해도 대답을 아니요. 그냥 돈만 내고 가버려요. 민재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단순한 신고 같았지만 혹시라도 범죄나 학대 혹은 사기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사장의 신고는 정식 사건 접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민재는 다음 날 새벽 정육점으로 향했다. 실제로 할머니가 고기를 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할머니는 정해진 시간처럼 흘러들어왔다. 5시 58분. 문 열기 전 대기하듯 서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무표정했다. 경찰이 왜?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민재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무슨 큰일은 아니고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나 해서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기를 계산하자마자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저 집이 어느 방향인가요? 민재가 사장에게 물었다.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개천 있는데 오른쪽 언덕 위 작은 집입니다. 신 이 사장의 신고 완성. 민재는 멀찍이서 할머니를 따라갔다. 일반인 사장은 동행하지 말라고 하고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문을 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재는 멈칫했다. 엄마 왔어요? 정순 어머니 왔네. 오늘도 고기 냄새 나요? 분명 여러 명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노인들. 민재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빠르게 신분증을 꺼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경찰입니다. 잠깐만 안에 확인 좀. 그러자 할머니는 민재의 팔을 붙들었다. 안 돼. 여기 사람들 놀라. 할머니,
안에 몇 분이 있는 겁니까? 그냥 가족 같은 분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누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결국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좁은 방. 그 안에는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다리 상처를 붕대로 감은 사람, 허리가 굽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어르신까지 모두 배고픈 눈으로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밥솥 2개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커다란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다. 푸른 냄새와 고기 냄새가 뒤섞여 따뜻하면서도 뭔가 절실한 향을 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 이분들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줄 데가 없어서 내가 그냥 밥 해주는 거요. 신3 경찰의 조사 완성. 노인들은 하나둘씩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정순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어. 여기 오면 따뜻한 밥을 줘. 누가 우릴 봐줘.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냥 버린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그때 할머니는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들 다 갈 데가 없어. 복지센터는 자리도 없고 주거복지 신청은 몇 달씩 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먹여. 그래서 매일 소고기를 사신 겁니까? 응. 이 사람들은 영양이 많이 부족해. 내가 옛날에 식당 했었거든. 그때처럼 해주려고.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강성호는 경찰의 말을 듣고 서둘러 할머니의 집으로 왔다. 집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뭐여 이게. 할머니는 사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고기 많이 사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사장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걸 내가 신고를 했네. 내가 이런 사연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강성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더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돈도 필요 없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지.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순간 민재가 나섰다. 두 분 다 마음은 같잖아요. 이제부터 함께하면 됩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읍내 커뮤니티, 복지센터, 교회, 청년 봉사단까지 모두 움직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반찬을 가져왔고 정육점 사장은 매일 오케이주의 고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교회는 급식소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읍내 청년들은 배달과 설거지를 맡겠다고 했다. 요리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 주방에 서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모이자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내가 혼자서만 짊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내주는구나. 정육점 사장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젠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동안의 무표정이 사라지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얼굴이었다. 신7 절정 장면 완성. 그리고 마침내 읍내 최초의 생명밥상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첫날 사람들이 몰려왔다. 식사하러 온 노인들도 있었고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그 옆에서 강성우 사장은 신선한 고기를 썰었고 민재는 홀에서 노인들의 상태를 돌보며 따뜻하게 인사를 했다. 이날 제공된 메뉴는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였다. 소고기 배추국, 갈비 양념볶음, 나물 3가지, 계란찜. 노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래,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리자 바로 옆에서 성우가 말했다. 아니죠, 할머니. 이제야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날 저녁 급식소 불을 끄기 전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굶기지 않아서. 그리고 문을 닫은 후 사장과 민재, 봉사자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내일 또 만납시다.